자, 유리식은 다항식하고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혹은 다른 말로 분수식 둘을 합해서 유리식이라고 해. 분모에 미지수가 없으면은 다항식,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면 분수식 이렇게 계산이 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즉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때는 숫자일 때 너네가 계산을 했던 통분, 약분 같은 걸 그대로 하게 돼. 대신에 이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통분이나 약분을 할 때 인수분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래야 어느 식을 곱해서 통분을 할지 약분을 할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 자, 1번 같은 경우에 통분을 해야 되지. 분모가 다르니까. 우리가 숫자도 분모가 다르면 통분을 하지. 그러기 위해서 아까 뭘 한다 했어? 인수분해 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는 인수분해라면 이렇게 되고요. 뒤에 있는 식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x-1, x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분모가 같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식에다가는 x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고 분수가 그랬던 것처럼 분모에 곱하면 분자에 곱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식이랑 같아지기 위해서 뒤에 있는 식에다가는 x를 곱해줘야 되고 얘는 이것도 똑같이 분자에도 곱해줘야겠지. 자, 통분이 된 다음에 분모는 그냥 한 번에 써주면 되고 분자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x가 되면서 없어져. 그치? 그래서 분자는 그냥 1이 되고 분모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분자에 있는 식이 어떤 수나 식으로 묶이면서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지 꼭 확인을 해줘야 돼. 답은 4번. 분수식의 나눗셈을 할 때도 분수했던 것처럼 뭐 약분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인수분해를 꼭 해야 된다. 자, 합차 공식으로 분모 인수분해하고 분자 인수분해했고 이거는 공통인수 x로 묶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자는 기본적인 2차식 인수분해 사용해서 인수분해 했어.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 분수에 나눗셈이 있으면 앞에 있는 식은 그대로 써주고 뒤에 있는 식이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 분자 분모의 자리가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약분을 분자 분모끼리 약분하면 되는데 이렇게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약분 되고 그러면 분모에 남는 거 그 다음에 분자에 남는 거 써주면 되지. 전개를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보기에 있으니까 답은 5번. 이 양변에 이렇게 항등식으로 모든 실수 x,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는 항등식 문제는 통분을 해줘야 돼. 얘 지금 인수분해 해보면은 x-2랑 x-1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 이 앞에 있는 식도 x-2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고 여기도 x-1이라는 식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준다. 그런 다음에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우리는 분자끼리만 비교해주면 돼. a x-2 플러스 b x-1이 5x-7이다. 계수비교법 사용해서 x랑 y항 이렇게 모아서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수치대입법을 사용할 거고 양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이 부분 없어지고 얘만 남으면서 마이너스 a만 남지.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남지. 그래서 a는 2다. 이렇게 구해주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앞에 있는 게 없어지고 b는 하고 3이 되지. 이렇게 구하면 좀 편하겠지. 곱해서 6. 선생님이 별표를 붙여놓은 문제들은 특별히 따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해만 하지 말고 스스로 풀 수 있는지 확인을 꼭 해줘야 돼. 정의역이 0부터 3까지인 함수 fx의 치역이 집합 이것을 포함할 때 실수 a 값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했어. 기본적으로 문제를 잘 안 읽어.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일단 곱씹어서 읽고 앞에서부터 볼게요. 0부터 3까지라는 건 x는 0이 y축을 말하는 거고 x는 3이란 세로선 기준으로 해서 여기 함수에서 정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fx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a는 모르지만 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x 계수 b 3분의 1을 점근선으로 하는 유리함수 그래프구나 알 수 있어. 사실 a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지날지 아니면은 이쪽으로 지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 그런데 범위를 x 범위를 정해주니까 당연히 치역도 범위가 어떻게 좀 정해질 거 아니야. 근데 그 치역이 이것을 포함한대. 그 얘기는 이 치역이 얘를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는 얘기고, 우리가 0부터 3까지라는 x값을 넣어서 함수값을 구하면 y값의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얘가 이제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뭐 여기가 스몰이 있고 여기가 최대값, m의 최대값이 있으면 y의 최대값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포함을 해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0하고 3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이 범위를 포함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는 없어. 이렇게 그려지면 최대값은 여기 있고 최소값은 여기 있는데 0하고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 아래로 그려져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값, 최소값을 이제 표현했을 때 조금 튀어나오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선을 선생님이 딱 범위에 들어가는 애만 딱 고르면 우리가 치역이라는 거는 y값의 최대값하고 y값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치역의 범위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3을 대입했을 때니까 3 대입하면 10분의 3-a가 되고 이 값은 여기 y는 0이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자, 여기에 있는 애는 여기 있는 y값은 x에다가 0을 대입해야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a가 되잖아. 근데 그 값이 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야 이 여기 있는 최대값, 최소값으로 만든 치역이 문제에서 얘기한 범위를 포함하겠지. 자, 그럼 연립부등식을 이제 풀면 돼. 위에 있는 식은 어차피 10을 뭐 약분을 해도 되니까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1을 곱할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종합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 최소값의 합은 4라고 할 수 있지.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 상태에서 1대1 대응이다. 이 범위에서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면 여기와 여기를 정확하게 지나도록 A값을 설정해 줘야 돼.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선을 꼭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점근선이 구해져야 정의역, 치역 그래프들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어떤 점 대칭인지 어떤 선 대칭인지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이런 것도 다 점근선이랑 연결이 돼 있어. 근데 그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y는 하고 x-p분의 k 플러스 q와 같이 밑에는 1차 위에는 상수로 되어 있는 이런 표준형으로 되어 있으면 분모가 0이 되는 값, 그 다음에 따로 나와 있는 상수,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일반형으로, 즉 밑에도 1차고 위에도 1차인 식으로 나와 있는 일반형이라면 일단 분모가 0 되는 걸로 점근선 구하는 건 x 점근선 구하는 건 똑같고 y 점근선은 x 계수 b를 가지고 y 점근선을 구할 수 있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분모가 0 되는 값 하면 분모는 0 되는 값이 2지. x는 2. 그 다음에 y에 대한 점근선은 앞에 계수를 본다 하면 안 되고 분모에 있는 x 계수랑 분자에 있는 x 계수 b로 봐야 되니까 노렸지. 얘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자, 요렇게 구해주고 자,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얘 표준형으로 했을 때 분모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분모가 0 되는 값을 분자에다가 대입하는데 얘 같은 경우 대입하면 요렇게 되거든.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x 이렇게 하고 이제 뭐 y 점근선 2분의 3이 있는데 x는 2가 있고 y는 2분의 3이 있을 때 이거 양수니까 이쪽에 그려야 된다.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얘는 지금 밑에가 x 개수가 음수지. 따라서 사실 요거 있는 우리 그 분자 가지고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지나는지 지나는 사분면 같은 거 알고 싶으면 분모에 있는 x 개수가 양수가 되게 먼저 조정을 하는 게 좋아.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곱하고 위에다가 마이너스를 아예 올려버리는 거지. 이 상태로 해야지 부호실수를 안 하겠지. 평행 이동으로 겹칠 수 있는 애들은 이제 점근선을 좀 그냥 바로 확인해주면 돼서 첫 번째 거에 점근선이 x는 0, y는 2거든? 근데 그거를 교점, 점근선 교점으로 생각해주면 0,2가 점근선 교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그래프랑 일치한다. 이 얘기는 점근선의 교점만 우리가 확인해주면 돼. 분모 0 되는 거 3, x 개수 b 해서 3. 자, 그럼 여기에서 a만큼 더해주고 b도 더해주는데 평행 이동해서 점을 평행 이동할 때는 그 부호 그대로 써주지. 그래서 3,3 하면 a는 3이 되고 b는 1이 돼서 문제에서 곱하라고 했으니까 3 해주면 되겠어. 유리함수에서 주어진 범위가 있고 거기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유리함수의 점근선과 범위가 상관이 없기만 하면 무조건 3 넣고 6 넣고 하면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긴 해.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래프 그려서 한번 해볼 거야. 자, 일단은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는 게 우리가 y는 하고 점근선 기준으로 어디 지나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분모 그대로 되고 분모 0 되는 값을 분자에다 대입하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y 점근선이 2가 되지. x 개수비로 가주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지나는 그래프라서 이쪽 하나 지날 거고 그 다음에 0 대입했을 때 양수라서 y절편이 좀 양수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y절편까지 신경 쓰면은 지나는 사분면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주어진 범위에서의 그래프를 볼 거고 요렇게 우리가 볼 거잖아. 그럼 최대값은 y값 중에 제일 큰 걸 말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갔겠지. 지금 이게 3부터 6까지라 했어. 3을 대입하면 되겠지. 3 대입하면은 3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는 6을 넣었을 때고 자 6을 넣으면은 최소가 나와. 여기다 6 대입하면은 4분의 1 플러스 2가 되고 통분하면 4분의 9가 되지. 자, 문제선 더하라고 했고 4분의 12 더하기 9니까 4분의 21. 답은 2번. 자,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이런 정수 문제를 물어보면은 일단은 문제에 나와 있는 유리함수 식이 표준형이어야 돼. 표준형. 만약에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이면 표준형으로 꼭 고쳐서 분자가 이런 상수만 나오도록 해줘야 너네가 찾기가 훨씬 더 쉽거든. 자, 정수가 된다는 거는 분모가 1이 된다는 얘기잖아.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약분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얘가 정수가 되려면 이 분모가 12로 약분되는 수여야 되고 즉 12의 약수가 돼야 돼. 위에 미지수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겠지. 그래서 미지수가 없도록 표준형으로 꼭 고친 다음에 계산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3x-8이라는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이 12의 약수 1, 2, 3, 4, 6, 12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가 되는 경우를 확인하면 돼. 첫 번째 경우에 이항을 했을 때 3x는 9가 되면서 x는 3 이렇게 계산이 되지. 우리가 이 분모를 요런 값이 되게 하면 y는 정수가 되는 게 확실한데 이 방정식의 해는 x가 정수가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되는 애를 또 찾아줘야 돼. 이건 되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너네가 이항을 했을 때 3x는 10이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은 3x는 11 되니까 안 되고 3x는 12가 되니까 얘는 가능하지. 3x가 12가 되면 x는 4가 되니까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6 같은 경우는 3x는 14가 돼서 안 되고 3x는 20이 돼서 안 되고
자, 이거는 x 3x는 7 돼서 안 되고 얘는 2양 했을 때 3x는 6 해서 되지. 지금 만약에 못 따라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써줄게. 3x-8은 -2 뭐 이렇게 돼서 3x는 내가 보낸다는 게 이항한다는 게 요렇게 이항한다는 얘기야. 그럼 x는 2라는 정수가 나오니까. 자, 나머지 애들도 8을 이항했을 때 5 돼서 안 되고 -8 이항했을 때 4 돼서 안 되고 2 돼서 안 되고 -4 돼서 안 되겠지. 앞에 3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얘를 이항했을 때 3의 배수 되는지만 확인해 주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x값 요 3개 가지고 우리가 그 정수 점의 개수를 생각하면 되겠지. 답은 3개라고 하면 되겠지. 자,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 이거는 사실 연습이 필요한 엄청 고난도 문제라기보다는 개념을 까먹으면 안 되는 문제. 개념을 알면 너무나 쉽지만 모르면 이제 손을 못 대는 문제다 보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야.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어떤 점 대칭이다, 어떤 선 대칭이다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을 물어보거든. 어떤 점 대칭이냐고 물어보면은 점근선 교점을 구해서 그 점근선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알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은 기울기 1, 그 다음에 -1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선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는 거야. 즉 우리가 맨 처음에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하고 Y축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됐고 걔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를 배웠고 그 다음 Y는 X, 그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행이동을 해도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1이면서 점근선 교점에 대해서 걔네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따라서 어떤 선 대칭, 점 대칭 얘기가 나오면 일단 점근선을 꼭 구해줘야 되고 점근선의 교점을 구해서 그게 뭘 지난다? 얘와 얘를 지난다 라고 보면 돼. 대입하면 되겠지. -b는 -a 플러스 2가 되고 -b는 a -4가 되고 두 식을 더하면은 -2b가 -2가 되면서 b는 1이 되고 b가 1이 됐으니까 이 항에서 a는 3이 나오면 되는 거지. 문제선 두 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2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유리함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점근선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뭐 미지수가 있으면 좀 곤란하긴 한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x는 -3, y는 8인 거 알 수 있지. 분모 0 되는 거, 그 다음에 x 계수 b 사용하면 점근선 교점 그냥 구할 수 있다 했어. 얘를 기준으로 만약에 표준형 했을 때 분자가 양수면 이렇게 그래프가 지날 거고 이렇게 되면 요 4사분면을 못 지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은 일단 왼쪽 위, 오른쪽 아래를 지나는데 중요한 건 지나는 사분면은 표준형의 분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y절편도 굉장히 중요해. y절편 혹은 x절편인데 사실은 y절편을 더 많이 써. 자, 요렇게 돼야지 여기 있는 1사분면에도 2사분면, 그 다음에 여기 3사분면 이렇게 있지. 그 다음에 4사분면에도 그래프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분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작아야 되고 and 그 다음에 그래프를 봤더니 y절편이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너네가 문제에서 그래프 그려서 확인을 해주는데 대신에 어쨌든 분자와 y절편이 지나는 사분면을 결정하는 거니까 걔네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제 이 부분은 똑같은 거야. 자, 일단 표준형 고쳐보면은 y는 x 플러스 3은 그대로 쓰고 분모가 0이 되는 -3을 분자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하면 -24 플러스 19 상수 부분이 그렇게 되면서 k는 그대로 두고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 y 점근선 이렇게 쓰면 되겠지. 방금 얘기했지만 분모 앞에 계수 양수인 상태에서 얘가 k-5가 0보다 작아야 되고 and y절편 즉 y절편은 사실 여기 상황에서도 알 수 있지. 이 부분 어차피 0 돼서 날아갈 테니까 3분의 k 플러스 19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K는 5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K는 마이너스 19보다 작아야 된다. 공통 부분 K가 마이너스 19보다 작으면서 5보다 작으려면 결과적으로는 요것만 말하면 되는 거잖아.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K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너네 부등식 다 구해놓고 이거 방향 잘못 봐서 마이너스 18이라고 대답하면 절대 안 된다. 수직선에 꼭 표시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사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때는 뭐 이렇게도 될 거고 그래프가 그러다 보니까 분자가 0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따로 풀 거고 걔도 답이 될 거고 두 번째 만약에 분자가 0보다 작다면 y절편이 0보다 클 수도 있지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어. 이렇게 돼도 사사분면 안 지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유형의 연습을 좀 해보면 되겠지. 자, 일단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 특히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그 점근선에 대한 힌트를 먼저 써야 된다. 자, x는 1, y는 1이 점근선이다 보니까 자, x는 1, 즉 분모에다 1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라서 c가 마이너스 1이 되고 y 점근선 x 개수비로 보는 거니까 a는 1이 되면서 미지수가 두 개가 한 번에 확인이 되지. 그래서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b가 돼. 문제에서 원점을 지난다라고 말했고 그럼 0,0을 대입하면 되는 건데 일반형이 0,0을 지난다는 건 결국은 분자에 있는 b가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수항이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되면서 답은 3번.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에 대한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해서 너네한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표준형으로 고치고 그래프를 좀 그려놓으면 좀 더 편할 거야. 얘 같은 경우에 y는 하고 x-2 분모 그대로 하고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분자에 대입했을 때 2가 되고 맨 앞에 개수 b, x 개수 b가 2니까 이렇게 되겠지. 2,2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얘는 점근선 교점이 2,2잖아. 지금 분모 0 되는 값 뒤에 있는 상수. 그래서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표준형을 했을 때 이 분자 요 앞에 있는 x하고 여기 분자가 서로 같으면은 평행 이동으로 겹칠 수 있다. 폭이 같은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 방금 앞에 선생님 문제에서 지나는 사분면은 꼭 표준형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y절편을 꼭 확인해라 그런 얘기 했지. 자, x는 2라는 점근선 그리고 y는 2라는 점근선 그릴 건데 분자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 왼쪽 아래 그릴 거고 분모 분자에다 x에다 0을 대입하면 1이 나오니까 0,1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지날 거고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네, 선생님이 너무나 많이 강조했던 문제지. 분자의 루트 씌워라 하는 문제 유형이야. 일단은 이제 문제 이해를 위해서 오늘도 이제 교과서 문제에서 이런 문제 있었던 것 같거든. 신사고 문제집에서. 자, 분모에다가 분모 0 되는 값을 분자에다 대입해보면은 분자가 4가 나오고 마이너스 3 y점근선 이렇게 표준형으로 이제는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와서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 시점이라면 그냥 직접 나누는 게 속편하실 수도 있어요. x-2 해서 맨 앞에 개수 맞추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두 식을 빼면 여기 있는 애가 이 따로 뒤에 있는 상수가 되고 여기 있는 나머지가 여기 있는 분자로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선생님이 분모 0 되는 값 분자에 넣으라고 얘기한 거 이해 안 되면 직접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y는 마이너스 3, x는 2. 얘는 분자가 양수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 위하고 왼쪽 아래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자, 문제에서 원하는 이제 값이 이 a가 있는데 a가 공교롭게도 점근선 교점이지. 자, 여기에서 원 위에 있는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아서 그걸 P라고 한대. 그리고 A를 중심으로 해서 그 P를 지나는 원을 그린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P가 여기 있으면 여기를 지날 거고 뭐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원을 좀 더 크게 그리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P를 지나는 원의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 뭔가 좀 더 가까운 점에서 여기 딱 낑기는 원을 내가 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막 산술 기하 평균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말고 기본형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기본형이었으면 y는 x분의 4 그래프였을 거거든.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서 모양은 똑같으면서 이렇게 됐을 거고, 이제 가장 가까운 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하게 돼. 그럼 얘하고 연립방정식 푼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x는 x분의 4고 x제곱은 4가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럼 그거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2,2일 때가 가장 가까운 거야.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막 기본형을 생각하고 뭐 표준형을 막 생각해서 교점을 구하기는 쉽지 않잖아. 그래서 이 2,2라는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기본형의 분자, 절대값, 혹시 뭐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에서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은 여기 가로 세로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너네가 표준형으로 딱 고쳤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루트만 딱 씌우면 아, 이만큼 길이가 2고 이만큼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됐을 때 그때 여기가 가장 가까운 점이겠구나를 알 수 있어. 두 번째는 이 대각선 길이를 쓸 건데 우리가 앞에서 썼던 방식처럼 얘는 기울기가 1이다 보니까 1대 1대 루트 2를 생각할 수 있고 즉 분자에 루트를 씌운 뒤 거기다가 루트 2를 붙이면 요만큼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2인 원이 되는 거고 원의 넓이 물어봤으니까 제곱해서 8파이, 만약에 둘레 물어봤으면은 4 루트 2파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때에 내가 전피를 어디다 잡아야 됩니까 하고 피의 좌표를 물어보면은 일단은 분자, 표준형 했을 때 분자에 루트 씌운 거 일단 딱딱 쓰고 1사분면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만약에 아래에 있었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썼을 거야. 근데 이게 기본형이었을 땐 이랬는데 지금 원점이었던 대칭인 점이 2, 마이너스 3으로 평행이동 됐으니까 된 만큼 여기도 똑같이 평행이동을 해주면은 그때 좌표를 물어봐도 여러분은 대답을 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문제니까 여러 번 보고 꼭 까먹으면 안 돼. 이거는 신사고 교과서 푸는 친구들이 또 주목해야 되는 문제기도 하고 실제로 또 유리함수 안에서도 또 중요한 문제기도 해. 그래서 풀이를 꼭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자, 일단 유리함수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렸고 점근선하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3부터 5까지라고 하니까 3과 5를 각각 대입해가지고 지나는 점의 좌표를 완성했어.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리함수 그래프를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렸잖아. 3부터 5까지 범위 안에서. 그렸는데 여기는 직선 1차 함수 그래프가 이것보다 위쪽으로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요 아래쪽으로 지나야 된다. 뭐 이거나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기준이 돼야 되니까 선생님이 3과 5를 넣어서 지나는 점을 완성한 거고. 자, 그러면은 이 A랑 B는 우리가 모르지만 A나 B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지. 둘 다 0,2를 지나. 그래서 0,2라는 점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찍어봤고 자, 0,2를 지나면서 bx 플러스 2, y는 bx 플러스 2가 위에 있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위로 지나야 되는데 요것보다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안 돼. 그래서 가장 낮아도 요 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가 가장 최소가 되고 그래서 b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우린 뭘 해야 되냐면 요때에 얘 기울기를 이제 구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 같은 경우도 0,2를 꼭 지나면서 얘보다 아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요거보다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이 5,1을 지날 때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5,1을 지나도록 설정을 해주면 돼. 자, 노란색 부분에서 자 y는 b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뭘 지날 때? 우리가 3,5를 딱 지날 때에 그 경계를 찾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O는 3b 플러스 2가 되고 b는 1이다 라는 값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y는 ax 플러스 2에 대해서 5,1을 지나야 된다. 자, 그럼 1은 5a 플러스 2가 되고 a는 마이너스 5분의 1. 문제에선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함물어 봤으니까 5분의 4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지.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 여기 나오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만약에 푼다면 어쨌든 여기 식에다가 유리함수 식에다가 3과 5를 각각 집어넣어서 점을 완성하고 그 중에서 y값이 큰 애가 얘를 지나 뒤에 있는 애, 그러니까 크다라고 나와 있는 애가 지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y값이 작은 애가 앞에 있는 함수를 지나도록 조정하면 된다. 문제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은 그려보고 꼼꼼히 봐야 되긴 하는데 혹시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는 그 정도로 해봐도 되지 않을까. fx 그래프가 1,1을 지나고 여기까지는 뭐 대입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f 동그라미 f x 했더니 x가 나왔다. 자, 합성함수를 했더니 여기는 x가 그대로 나왔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고 또 이제 f랑 g라는 함수가 있는데 합성을 했을 때 자기 자신, 즉 여기 안에 있는 x값이 그대로 나왔다면은 얘네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역함수 관계에 있는 애들은 특징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여기에 있는 유리함수 식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을 때도 자기 자신과 같다는 얘기야. 역함수 관계인데 자기 자신이 곧 역함수인 거지. 자, 2차 이 유리함수가 자기 자신하고 역함수가 같으려면 y는 x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칭이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여기서 말하는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으면 돼. 자,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a잖아. 근데 이게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혹은 이럴 수도 있어. 우리 역함수 공식이 있거든요.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일반형으로 되어 있을 때 역함수는 여기 있는 x, 분자에 있는 x 개수하고 분모에 있는 상수가 서로 자리와 부호를 바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위에는 x는 그대로 두면서 개수만 움직이는 거야. 개수만 움직여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를 그런 식으로 해보면은 f 역함수 x는 2x 그대로 두고 a가 내려오고 얘도 올라가면서 부호가 바뀔 테니까 얘네가 서로 일치하기 위해서는 a가 마이너스 3이구나. 알겠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역함수 관계 y는 x 대칭이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두 번 합성했을 때 나왔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역함수라는 뜻이다.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되려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로 a를 구해도 되고, 유리함수는 역함수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을 사용해서 개수 비교를 통해서 a를 구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b만 알면 되겠죠. 자, fx 식을 선생님 다시 써보면 2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b고 얘가 1,1을 지나는 거니까 1은 5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되고, 자, 이항을 하면 5는 8 뭐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선 두 개를 빼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물어봤어. 자, 문제에 절대값이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얘가 약간 우리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제곱이 붙여서 나오는 것도 있거든. 수투에서도 또 주로 자주 보게 애들이고. 일단은 얘는 점근선을 그리고, 자, x는 마이너스 3 선생님 미리 그려놨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점근선 그렸고,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값이 양수잖아. 절대값이 있고. 그래서 원래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약간 산처럼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만약에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요 아래쪽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특히 선생님이 x에다 0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0,1, y절편이 0,1이라서 확인해주면은 지나는 4분면까지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지. 자, 두 번째는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기울기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렇지만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을 테니까 k가 있는 애들끼리 없는 애들끼리 좀 묶어줄 수가 있어.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1,10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프를 여러 방향으로 그려볼 건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올라가게 그리게 되면은 하나, 둘, 셋, 세 개의 점이 지나게 되고 오른쪽이 내려가게 그래프를 그려도 하나, 둘, 저 끝에서 셋 이런 식으로 지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딱 찾으려면은 일단은 1,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0이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어차피 이거는 답에는 영향을 안 줄 것 같아. 마이너스 k가 0인 건데 어차피 k가 0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요때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자, 그러려면은 요 직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하고 서로 접하는 경우를 찾아야 돼. 문제는 얘네들이 같다고 놓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항해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절대값이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그래프고, 그럼 내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넣으면 여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래서 그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제 붙어서 괄호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있는 그래프는 좀 옆으로 한번 치워 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또 그래프 옆에 식을 또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kx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만나는 점을 찾는 게 목적이다. 그러려면 두 방정식을 연립방정식 풀어야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식을 양변을 잘 정리를 해주면 돼. 그런데 이항을 좀 해줘야 되고요. 양변에다가 x 플러스 1까지 곱해야 되니까 정리를 조금 잘 해줘야 될 것 같거든. 지금 x 플러스 1분의 3을 우변에다가 놓고 얘를 이항하고 그 다음 얘를 이쪽으로 이항할게. 자, 그러면 이제 3 그대로 내려오고, 자, kx 제곱 선생님처럼 쓰면은 동류항 찾는 거 조금 편하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가운데항 마이너스 12x 쓰고 이거 쓰고, 자, 3 이항할 거니까, 자, 접하려면은 판별식이 0이 돼서 접한다 그러면은 판별식 0인 걸로 풀어주면 돼. 짝수 공식 선생님 쓸 거고 이거 절반을 제곱할 거고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건데 여기 다 마이너스로 있으니까 선생님 플러스로 고쳐서 요렇게 되겠다. 그치?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2 요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건데, 얘는 이제 접하는 경우가 사실 이제 그래프가 뭐 밑에 있을 때도 있고 해서 이제 두 개가 나왔지만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는 요 기울기가 이제 양수지. 기울기 양수인데 왜 k 값이 음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기울기를 잡았을 때 마이너스 k로 잡은 거라서 k가 마이너스 3이어야 여기 기울기가 3이 되면서 양수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답은 2번.